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 홈 마이닝 채굴기를 구매하는 것부터 초기 셋업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트닝 지갑으로 매일 비트코인을 받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솔로 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솔로 마이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나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CK풀이나 퍼블릭풀이라고 부르는 솔로 마이닝 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K풀을 예제로 설명드리면 solock.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solo.ck풀.org 3333을 복사해주고 나의 채굴기 설정 페이지를 연 다음에 방금 복사했던 도메인과 포트를 각각 붙여 넣어주고 채굴된 비트코인을 받을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세이브와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변경된 설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설정은 솔로 마이닝 설정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지갑은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드월렛이나 소프트월렛, 그리고 거래소 주소도 가능은 하지만 보안을 고려하거나 거래소의 입금 정책과 같은 이슈를 고려했을 때 개인 지갑인 하드월렛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만들어진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한다면 여기 입력한 비트코인 주소로 바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5분도 되지 않아 솔로 마이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간단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CK풀 홈페이지에서는 블록 채굴에 성공하면 채굴 보상이 2%를 수수료로 떼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굴을 하더라도 온전히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2%의 수수료를 뗀 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수수료를 떼지 않는 풀도 있습니다. 퍼블릭풀이라고 하는데요. web.publicpool.io 사이트를 들어가면 채굴기 설정에 입력할 수 있는 도메인과 포트 정보가 첫 화면에 나옵니다. 앞서 CK풀을 등록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퍼블릭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아래쪽을 보면 퍼블릭풀에 등록된 비트엑스 채굴기의 개수들도 볼 수 있어서 퍼블릭풀과 비트엑스 채굴기를 통해서 솔로 마이닝을 하는 기기 수가 5000대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퍼블릭풀이 수수료도 안 떼니까 CK풀보다 더 좋은 솔로 마이닝 서비스일까요? 사실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K풀은 지금까지 총 283개의 블록을 채굴했는데요. 퍼블릭풀은 아직까지 블록을 채굴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레딧 사용자들은 퍼블릭풀이 연결이 자주 끊긴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채굴기와 퍼블릭풀 사이 연결이 종종 끊기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솔로 마이닝 풀인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로 마이닝 풀마다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로 마이닝 풀에 참여하는 채굴자는 비트엑스와 같은 홈 마이닝을 위한 작은 채굴기부터 엔트마이너 21과 같은 전문 채굴기와 같이 다양한데요. 참여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성능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통신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솔로 마이닝 풀을 운영하는 인프라의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CK풀이 퍼블릭풀보다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솔로 마이닝 채굴자들이 블록을 채굴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방법에는 자체 풀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셋업해놓은 CK풀이나 퍼블릭풀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솔로 마이닝 풀이 되어서 솔로 마이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나 스스로 솔로 마이닝 풀을 구축한다면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고 좀 더 유연한 솔로 마이닝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솔로 마이닝 풀을 셋업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풀 노드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풀 노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풀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엄브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엄브렐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퍼블릭풀을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이런 앱이 나오는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퍼블릭풀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내 솔로 마이닝 풀의 IP를 채굴기 설정에 들어가서 똑같이 입력한 다음에 세이브와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풀노드가 있어야 한다는 점 빼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셋업이 완료되면 평균 10분에 한 번씩 로또 추첨을 하듯이 솔로 마이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 마이닝과 채굴풀 마이닝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부터 두 채굴 방법을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풀 마이닝이 나 혼자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합심하여 채굴을 하고 보상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면 솔로 마이닝은 나 혼자 채굴을 하다가 블록을 채굴했을 때 얻는 보상을 내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비트엑스 감마 601은 1.2THz의 해시레이트를 갖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해시레이트는 대략 800ex이기 때문에 채굴기 한 대가 비트코인 블록을 운 좋게 채굴할 확률은 0.0000015%로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하루에 블록이 평균 144개 생기고 일주일이면 1008개가 생기는
생긴다고 했을 때 로또 추첨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확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첨된다면 로또가 더 큰 금액이긴 하겠지만 단순히 확률만 놓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에 비해서 약 12배 정도 더 높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 마이닝의 장점은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한다면 비트코인 기본 채굴 보상 3.125 비트코인에 추가로 수수료 보상까지 합친 보상을 혼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굴에 성공한다면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단점은 그런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지만 당첨되기 전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솔로 마이닝도 마찬가지로 전기는 전기대로 소모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돌리는 홈 마이닝은 전기세가 미미하긴 합니다. 이러한 운에 맡기기보다는 일정한 양의 해시레이트를 채굴풀에 기여하고 기여도에 비례해서 채굴풀로부터 보상을 지급받는 방식이 바로 채굴풀 마이닝입니다. 채굴풀마다 보상 지급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상 지급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브레인풀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풀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상 지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브레인풀이 채택한 보상 지급 방식은 FPPS, Full Pay Per Share라는 방식입니다. FPPS 방식이란 채굴풀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블록 수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FPPS 방식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거나 손실이 커지는 것과 관계없이 직장인은 항상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처럼 FPPS 방식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채굴풀을 사용한다면 이 채굴풀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블록을 찾아내는지와 관계없이 매일 일정한 비트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채굴기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이스 해시라는 채굴기 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비트X의 해시 알고리즘인 SHA-256 알고리즘을 입력하고 1.2TH 해시레이트를 입력한 다음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화로 대략 91원 정도 하는 66 사토시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세도 고려한 수익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집 전기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요금표를 보면 별도의 지로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압용 전기에 따른 킬로와트 시당 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아파트와 같이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통합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압용 전기 사용 요금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압용보다 고압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해시 사이트에서 여기 More Options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달러로 환산한 킬로와트 시당 전기 사용 요금을 입력하면 전기 요금을 고려한 비트코인 채굴 보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산식은 현재 블록 채굴 보상과 네트워크 난이도 그리고 해시레이트를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블록 채굴 보상이 3.125이고 네트워크 난이도가 109.78조라고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굴기를 돌렸을 때 비트X 값만 한 대당 평균 60사토시 정도가 라이트닝 지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계산한 결과가 적절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에서 1.2TH를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있는 채굴기의 해시레이트와 채굴풀에서 떼어가는 2.5%의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굴풀 마이닝의 장점은 블록을 채굴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풀 마이닝의 단점은 운이 좋아 나의 채굴기가 블록을 채굴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을 채굴풀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채굴 연산 기여도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 메커니즘이 채굴풀 운영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 예로 엔트풀은 수수료 보상만 83개의 비트코인을 얻은 횡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풀 관리자는 이 수수료가 실수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수로 지급한 사람이 연락을 준다면 환불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프로세스에는 해시레이트를 제공하는 채굴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채굴풀 의사결정에 문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 마이닝을 해야 되냐, 채굴풀 마이닝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 어렵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즐거운 채굴하시길 바라겠습니다.